불특정한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불길한 징후 징크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이건 뭐지?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징크스는 사소하게 개인적인 것부터 스포츠, 예술, 정치 등 넓은 분야에서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중 유명한 사례들을 땡땡의 저주 등으로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브라질 축구선수 펠레가 한 예측은 정반대로 실현되는 펠레의 저주. 시리즈물이 3편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부진한 경우를 일컫는 3의 저주.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교향곡 9번을 작곡하면 죽는다는 9번의 저주 등등 다양한 저주가 있습니다. 많은 징크스 중 건축에서도 이런 저주가 있는데요. 바로 마천루의 저주입니다. 마천루라고 하면 하늘 높이 솟은 아주 높은 건물인데 초고층 빌딩에 무슨 저주가 걸렸을까요? 아키베어TV에서 알려드릴게요.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마천루의 저주는 1999년 미국의 분석가 앤드류 로렌스가 제시한 경제학 이론에서 나온 말인데, 한 나라가 마천루를 짓기 시작하면 마천루가 완공될 시기에는 그 국가, 크게는 전 세계까지 경제적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1907년 뉴욕 싱어빌딩과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 건물이 지어진 후 미국 전역에 경제공황이 발생하여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생기고,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진 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10년 동안이나 찾아왔죠. 1970년대 중반에는 세계무역센터와 시카고 시어스타워가 지어진 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1990년대부터는 아시아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가 지어지자 아시아의 전체 외환 위기가 찾아오고, 2004년 대만 타이베이 금융센터가 지어진 후 대만의 주력 사업인 IT 사업의 버블 붕괴가 나타납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도 완공되고 나서 두바이는 파산하고 일본도 경제 위기가 찾아왔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로렌스는 이 마천루의 저주의 이유를 경제 호황기 때 부린 욕심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잠깐 망각하고 시장 경제가 좋을 때 미래는 계속 더 좋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만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다가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기활에 의해 더 높아지게 되고, 그것은 곧 개발업자와 대출기관에까지 영향이 가는 것이죠. 따라서 마천루가 완공되는 시점은 경제 호황기를 지나 불황기의 정점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빌딩이 많죠. 세계 역사에 따라 1900년대에는 호황을 누린 미국이, 200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한 아시아권에서 마천루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모든 초고층 빌딩이 완공 후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긴 세월 동안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해 사람들의 불길한 예감을 샀기 때문에 마천루의 저주라는 속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요? 현재도 높은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안 좋은 징조가 보일 것 같으면 기자들은 마천루의 저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건축에 관한 무시무시한 저주,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